하겠습니다. 오늘 을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동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박주민 을지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근 민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정책위원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중소기업중앙회 KBG 연구소 김은하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용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탁기업협의회 이계훈 공동의장님 오셨습니다. 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이지연 종합정책실장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하승재 공동의장님 오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 기자회견의 취지 및 인사 말씀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을지로위원장입니다. 을 기본권 확립을 위해서는 을들의 가외선대로 아닌 협상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6가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 법 이렇습니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단체 구성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여리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促진법 개정안 등입니다. 다행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은 어제 산자 중지 및 소위를 통과했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만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의 소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 하나하나가 우리 의회의 협상력을 높여서 의회 공정한 조건 하에서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 계시고 또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이미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나 원내에서도 이 법들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정기국회 때는 이 법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을들이 제 목소리 내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을지로 민생 6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초대 을지로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10년 전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계기가 남양유업 사태였습니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문제였는데 그 당시 대리점주들이 가맹점 본사인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등 우리 사회 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을협상법 6법, 을협상력 6법 통과를 촉구하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가맹점, 대리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하청에게 대등한 교섭권을 부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불평등 해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제 불공정 관행에 희생당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억울하게 납품 단가를 깎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이것이 40년, 50년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 평균 임금에 비해서 80년대는 91%까지 가는 것이 지금은 5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재벌로 편중되어 있는 이윤 독점과 제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고, 그 강력한 무기는 교섭권입니다. 을협상력 6법을 통과시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경제적 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정치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곳 국회, 우리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합니다. 당장 협상력 6법의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외면하면서 민생을 외치는 것은 가짜 민생이고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을교섭권 6권의 통과로 정치가 국민에게 그 존재 이유를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남의 손에 맡겨서 결정하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이런 상황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도 하청 노동자의 목숨줄을 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서로 대화하게 하는 협상력과 교섭권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이러한 가불관계의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살아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불공정의 피해를 받는 경제주체들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이자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에서 명운을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협상력과 교섭권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발언은 우선 김남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철강, 석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든 재료인 나프타와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은 엄청난 풍리를 취하고 성과급단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를 구입해서 소재와 부품, 장비들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재료값이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협상을 해서 정하자고 하지만 전혀 협상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조선 자동차, 그 전자제품 같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대기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납품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급속한 플랫폼 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만 하더라도 광고 수수료, 배송 수수료,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다 합치면 20%, 30%나 되는 매출액이 20%, 30%나 되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수수료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수수료를 공정하게 정하자라고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협상이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 우리 사회가 방치를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거래 조건들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현상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이러한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을 인정을 해서 거래 조건이 악화되는 걸 막고 더 나아가서는 거래 조건을 대등하고 공정하게 협의를 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자라는 것들이 이 단체 협상권에 관한 입법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최소한의 우리 사회가 더 양극화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단체협상 입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12월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민생 생존 입법인 이 단체협상 입법만큼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입법에 임해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위원장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자 하리스커피협의회 회장 하승재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협의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그 줄기차게 창립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본사에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화가 되면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 세세한 것보다는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더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한두 번의 단발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0월에 국감 증인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채택이 되었고요. 그다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민명도 위원님의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을 맺고 나서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전화 소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생협의 주요 내역은 뭐 모바일 쿠폰 50% 본사 부담, 본사 발행 무료 쿠폰 해마다 10%씩 해서 50% 달성 그리고 이제 통신사 쿠폰 점주가 50% 부담하던 것을 본사가 10% 부담 그걸 저희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 본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영권을 이제 간섭을 하거나 뭐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해서 이 치열한 커피 업계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소통이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친본사 단체들이 난립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예 없고 대화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친본사 단체라도 있는 것이 대화 단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번에 입법이 돼서
이제 모든 그 가맹점주와 본사가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국 수탁사업자협의회 이계용 공동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수리용역 수탁계급의 공동의장 겸 한국GM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 이기웅입니다. 저희 수리용역 수탁 기업협의회는 판매, AS 등 서비스 중심의 중소사업자 단체로서 위탁기업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갑질로부터 보호하며 동반 성장을 우선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수리용역 수탁기업들이 가맹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가맹사업법을 교모히 벗어나서 손쉬운 대리점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의 대리점법이나 상생법으로는 우리 수탁기업들이 대응하여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종속적인 이 중소상공인들은 위탁업체와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탁업체의 가장 큰 갑질인 1년짜리 계약으로부터 무자비하게 계약 재계약 거절당하지 않게 재계약 갱신권으로 합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과의 협상권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상력 강화 6법을 꼭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발언 마지막으로 한국중소상인자협자 청년합회의 이성훈 사무처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10년 전 남양역 욕설 파문이 터졌고 그제서야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갑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이 갑질 속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남양역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리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리점들의 환경은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영업기간이 보호되지 않아서 매년 내년에는 장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본사의 불공정한 갑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갑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롯데나 오리온 같은 대기업 대리점들과 단체 구성도 하고 공정위 신고도 하는 기자회견을 또 열 예정인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저항력도 없이 대리점들이 고통 속에 쓰러져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대리점은 유통 혁신화 속에서 사라져야 될 업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리점들이 사라지면 그나마 제조하는 업체들, 소상공인들, 본인들 제품 유통하려면 또다시 대기업 유통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대리점 구조는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대리점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당연히 본사에 저항력을 가지고 정당히 단체를 구성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또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대박 날까봐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박 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늦은 결제 때문입니다. 제가 판 물건 제대로 판매 대금 받으려면 3달, 2달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사에서 제안하는 대출 상품으로 당연히 제가 벌어들인 소득을 대출로 미리 받아야 되는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국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 이어서 역대급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 을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6법을 통과시켜서 이번 국회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취지와 내용을 보자면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민병덕 위원님과 이정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 내 국회가 민생 현장의 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0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고용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히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민생 경제의 근간을 세우는 길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회복되기도 전에 민생 현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고 현상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전환의 시대적 변화 앞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거대 독점 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환경이 악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혹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약화를 넘어서서 소득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해결책을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건비와 원자재가 올라도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없는 현실, 대리점이나 가맹점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현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들의 협상력 강화 입법을 2023년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협상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60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꿀 근본적 개혁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 구성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여리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 개정을 당장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노무를 닦는 을들의 협상력 강화법에 동참해서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9.7%의 중소기업과
6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재벌기업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전국 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원래 이상으로 을 협상력 강화 입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